자, 우리가 동적 메모리 할당하고 해제할 때 할당했으면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개발할 때 골치 아픈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 10불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마트 포인트라고 부르는데요. 스마트 포인트는 말 그대로 똑똑한 포인트입니다. 자,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면 자동적으로 사용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메모리를 해제하는 것을 스마트 포인터라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메모리를 해제. 굉장히 편한 포인트 개념이 되겠습니다. 메모리를 다루기 때문에 이 스마트 포인터를 쓰려면 자, 메모리라고 하는 헤드 파일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계속 강조하지만 헤드 파일의 확장자를 제거를 하면 10불불의 표준 헤드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스마트 포인터는 이름이 스마트 포인터는 아니고요. 자, 이름이 유닉 포인트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자, 유닉 포인터. 정수를 한번 선언을 해볼까요? 자, 유닉 포인트에서 인트로 자, PTR은 이름으로 유닉 포인트 선언을 해봅니다. 이 선언을 위해서는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야겠죠. 자, 할당을 해서 이 포인트를 한번 써봅니다. 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값이 필요하면 값을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자, Cout으로 할당된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20이 됐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메모리 할당을 했고요. 메모리 해제는 하지 않습니다. 자, 유닉 포인터. 의 메모리 해제는 저절로 됨. 언제 되는가 하면 당연히 이 인스턴스가 사용이 종료됐을 때 인스턴스가 소멸될 때 저절로 해제가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 PTR 자, 인스턴스 유닉 포인트의 인스턴스 PTR이 해제될 때 할당된 메모리도 저절로 해제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할당을 할 때 우리 int unique ptr 이렇게 한 게 아니고 int 이제 꺽쇠괄로 하고 int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요 int 의미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울 얘는 템플릿의 자료형을 뜻합니다. 요 의미는 템플릿, 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울 이 템플릿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데 클래스를 구성하는 이 프로퍼티를 우리가 int나 double로 항상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템플릿은 이 클래스의 프로퍼티를 나중에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이 좋은 점은 클래스가 동작하는 논리 구조는 동일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형만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의 프로퍼티가 달라지면 클래스를 다르게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클래스가 동작되는 원리는 동일한데 자료형만 딱 다르다고 하면 계속 다른 클래스를 만드는 건 좀 불편하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클래스에 동작되는 논리 구조, 간단하게 말하면 메소드는 똑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퍼티, 멤버 변수만 딱 다른 경우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하고 요 템플릿을 적으려면 꺽쇠 괄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닉 포인트의 프로퍼티는 int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int라는 자료형을 가진 템플릿
클래스는 유닉 PTR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만든 변수는 PTR이고 클래스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해제가 돼요. 이 유닉 PTR은 우리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유닉 PTR을 또 선언할 때 이번에는 더블로 선언할 수 있고요. PTR2 선언할 수 있고 요 PTR2에는 내가 new 더블로 선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당하면 좀 문제가 되니까 이 자체는 단순한 포인터는 아니라서 자 이렇게는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우리 위에 하는 것처럼 더블로 new 더블로 할당을 해줍니다. 밑에는 에러가 나니까 위에처럼 할당을 해줍니다. 할당해주고 여기다가 ptr2에 가리키는 값 value of 연산자를 써서 여기다가 값을 할당을 해주고 다시 cout으로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유롭게 할당을 하고 해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 할당할 때 내가 배열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배열. 자, 배열을 할당하는 거. 배열 할당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똑같이 유닉 PTR 하는데 템플릿의 자료형을 이제 int의 배열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array라고 하고 new에서 int에 예를 들면 2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를 출력하고 싶으면 int i는 요 사이즈는 할당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nt array는 20이라고 내가 숫자를 써도 되는 거고 자료형을 그냥 int로 해가지고 해도 됩니다. 어차피 동적 메모리는 실행시간, 런타임 할당이기 때문에 변수로 할당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사이즈부터 작을 때까지 하나씩 출력을 해보는 거를 array에 i로 접근해서 출력을 하는 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당을 할 때, 메모리 할당을 할 때 초기화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garbage value로 그냥 초기화가 됩니다. 이걸 해제하려면 우리가 배웠듯이 초기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초기화할 때 단순히 원시 자료형인 경우는 그러니까 값이 하나인 경우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클래스를 초기화 하듯이 20 해주면 되고요. 밑에 더블인 경우도 밑에처럼 하지 않고 1.2 이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럼 잘 되죠? 배열을 할당하는 경우에도 중괄호를 한 다음에 내가 더블이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할당하지 않는 위치는 0으로 저절로 초기화 되는 거고요. 굉장히 편하게 메모리 할당하고 해제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부분이 이제 콘스트를 또 적절하게 써줄 수 있는데요. 자, 포인터를 우리가 할 때도 콘스트를 쓰면 상수 값이 되기 때문에 값을 상수로 처리할 수도 있고 포인터를 상수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C++에도 그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테스트할 때 자, 현재 테스트 스마트 포인터는 빌드에서 제외를 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새 항목을 한번 하는데 이번에는 테스트를
const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const 테스트 하고요. 자, include는 iostream은 그대로 넣어주고, 자, main문 만들어 주고요. 우리 cout 자주 쓸 거니까 네임스페이스로 풀어줍니다. 네임스페이스를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const int 10 이러면 이 const int에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까? 할당하는 거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const int에 포인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j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요 i의 값을 i의 이제 포인트니까 i의 주소를 얻어 가지고 와가지고 할당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요 end의 의미는 자, end 연산을 한다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의미는 변수의 주소를 가져오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할 때는 address of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address of i라는 변수의 address of i니까 i의 주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가져와서 이걸 포인터인데 값을 변경하지 않는 포인터라는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const int i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int 포인트입니다. 이지만 값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const는 상수라는 뜻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 const int의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요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onst이기 때문에 얘를 출력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여기 별표는 value of입니다. j라는 주소의 포인터의 value of 값을 갖고 와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전혀 문제 없이 출력이 잘 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기다가 값을 할당을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const int의 포인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 의미를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요 const 값은 근데 거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int의 포인트인데 const k라고 할 수 있습니다. i를 이번에는 갖고 오고요. 요 i 요 문제가 되는 거는 얘를 const로 해서 그렇습니다. const로 해서 이게 타입이 안 맞아서 그런 거라서 L을 하나 만들죠. 뭐 30이라 하고, 얘는 그냥 정수입니다. 우리가 쓰는 변수 정수, 요거에 주소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맞는 거죠. 얘가 맞아서, 그러니까 const k이기 때문에 얘를 cout으로 해가지고 end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const는 뭔 의미인가 하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int의 포인트입니다. 만 포인터 k를 변경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주소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위에 const를 앞에 쓰면 값이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값 변경이 안 되는 거고, 밑에는 요 k가 int 포인트인데 얘를 const라고 하는 겁니다. 요 가까이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거. const가 뭘 꾸며주는 걸 봐야 됩니다. const 영어로 치면 형용사잖아요. 요 const는 포인트에 대한 const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얘는 int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int는 값이잖아요. int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 그럼 뭔 말인가 이제 봐야 됩니다. 얘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요 K 값에다가 50을 넣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합니다. 값을 바꾸는 거는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고, 값을 변경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값을 변경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포인트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는 값을 변경하는 건 안 되지만, 자, 주소 변경은 가능합니다. 주소 변경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번에 const int가 i2가 있습니다. -10이 있는데, 얘를 내가 j에다가 i2 넣는 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바뀌는데 값 변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밑에는 포인트 변경은 안 되는데 값 변경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k에다가 예를 들어 다른 값, 다른 포인트를 이제 넣는다. 이번에 L2에다가 1030을 넣는데 L2에 포인트를 넣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onst가 앞에 붙는지 뒤에 붙는 게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인 경우도 자, 동적 메모리 형태로 메모리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속성에 가서 빌드 제외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클래스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클래스도 동적 메모리로 할당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까 했듯이 똑같이 이제 복사해가지고 오고요. 밑에도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옵니다. 이거 우리 자주 쓰는 거니까 이제 복사해가지고 옵시다. 클래스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클래스, 마이 클래스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퍼블릭 그룹을 이제 만들어 주고요. 예, 생성자 만들어 줍니다. 소멸자도 만들어 줍니다. 자, 프라이빗 멤버도 만들어 줍니다. 여기 int에 nvalue 10, 자, 더블 x는 20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를 내가 마치 자료형처럼 써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변수 선언을 하는데 클래스를 마치 자료형처럼 사용을 하는데 이때 my 클래스는 변수인데 보통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클래스의 실체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예시라고 해서 인스턴스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값을 넣고 싶으면 void에서 setValue로 자, 어떤 밸류를 갖다가 여기다가 nvalue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get value에서 이 값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nvalue가 뭐예요? private member입니다. private property입니다. private property라서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접근하기 위한 get와 set를 우리가 만든 거죠. 자, 우리 획득자하고 설정자라고 했잖아요. get와 set를 만들어서 값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my 클래스에 set value라고 해서 20을 놓고 my 클래스에 cout으로 자 my 클래스에 get value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딩을 더 잘 하려면 이 set value는 property 값을 건드립니다. property 값을 건드리기 때문에 값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get value는 값을 그냥 갖고 오는 읽기만 하기 때문에 값을 변경하지 않아요.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하지 않는다고 알려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콘스트를 쓰면 자, 이 메소드는 프로퍼티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콘스트의 의미입니다. 근데 안 붙여줘도 됐잖아요. 안 붙여줘도 됐는데 굳이 붙이는 이유는 자,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 기본 철학은 불필요한 권한은 멤버한테 주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권한은 이 클래스의 사용자에게 주지 않아요. 불필요한 권한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하게 권한을 캡슐화를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콘스트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얘를 클래스 1이라 할까요? 클래스 1 근데 클래스 1 클래스 1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set value를 이제 해주는데 여기 있는 이름하고 여기 있는 이름이 이제 일부러 다르게 갔습니다. 근데 set value 하는데 나는 이름을 굳이 똑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함수 입력의 이름하고 property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르게 하는 게 좋은데 같이 하는 경우라고 하면 this 포인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this 포인트는 현재 인스턴스의 포인트입니다. 자, 클래스는 설계도라서 인스턴스가 없어요. 인스턴스 언제 생기는 겁니까? 밑에처럼 변수 선언을 한 경우에 인스턴스를 만든 경우에 인스턴스가 생깁니다. 이때 생긴 인스턴스를 접근하기 위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this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만약에 얘를 위에처럼 쓰지 않고 밑에처럼 써가지고 이름을 똑같이 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가버리면 이 프로퍼티가 뭔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누가 프로퍼티고 누가 함수 입력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this 포인트를 써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뜻입니다. this 포인트를 써서 접근을 하면 값을 할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포인터인 경우 자, 구조체 할 때 배웠습니다. 새로운 연산자가 또 한번 이제 알아줘야 되는데 얘의 의미는 자, 구조체나 클래스 포인터의 멤버 접근입니다. 비교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 자, 포인터로 멤버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화살표처럼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인스턴스 멤버 접근은 어떻게 하는가 잘 봐야 됩니다. 점연산자 점으로 우리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교하는 거는 요것과 요것을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인스턴스의 포인터인 경우는 화살표 연산자를 하는 거고 그냥 인스턴스의 경우는 점으로 멤버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this라는 거는 인스턴스가 아니고 인스턴스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포인터 접근 방법인 화살표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동적 메모리 배웠으니까 이 클래스를 마치 동적 메모리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포인트에 my, 이번에 이제 p 클래스입니다. p 클래스 1이라고 한번 해봅니다. 얘는 내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메모리 할당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new로 포인터 할당하는데 my 클래스로 할당해 주면 됩니다. 할당을 해서 요 p 클래스 1에 이제 얘는 포인터니까 화살표로 멤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et value 해가지고 이번엔 30 해주고 cout 할 때도 이제 접근할 때 get value로 접근해야 됩니다. p 클래스 1에 get value로 접근해서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쓰고 나면 딜리트를 해줘야 됩니다. p 클래스 1을 딜리트를 해줘야 합니다. 네, 이런 게 싫으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스마트 포인터, 유닛 포인터를 쓰라고 했죠. 유닛 포인터 쓰기 위해서 메모리 헤더를 include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유닛 포인터 쓰고 이번에는 my 클래스입니다. 자, my 클래스이고 요때 이번엔 p 클래스 2라고 할까요? 자, 얘는 new에 my 클래스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적어주고 값은 똑같이 하는 거고요. 딜리트는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스마트 포인트라서 딜리트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값을 한번 넣어줍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클래스도 마치 자료형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료형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재밌는 게 이 클래스에는 정적 멤버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멤버. 이 정적 멤버는 앞에 자, 선언, 멤버 선언 앞에 스태틱, 정적을 뜻하는 붙은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정적 멤버 한번 하면 자, int 자, 이번에는 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얘 20인데 얘를 스태틱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요 스태틱 멤버는 클래스 정의할 때 이제 사용을 초기화를 이제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스태틱 인트로 정의하면 얘는 정적 프로퍼티가 됩니다. 정적 프로퍼티가 됩니다. 자, 정적 프로퍼티가 되는 거고 요 정적 프로퍼티의 초기화는 이 클래스 바깥에서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 정적 멤버 초기화하는 거는 소스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초기화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적 프로퍼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면 프로퍼티는 인스턴스마다 생깁니다. 자, 한번 보면 여기서 우리 설명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자,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만들면 프로퍼티는 인스턴스마다 생깁니다. 이 뭔 말인가 하면 my class 1, p class 1, p class 2가 있으면 n value하고 x는 인스턴스마다 생기는 겁니다. n value와 x는 마다 생기는 거니까 지금 우리 클래스 3개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int 3개, 더블 3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정적 프로퍼티는, 정적 멤버는 클래스당 하나만 생깁니다. 클래스당 하나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static int encount라고 했으면 encount는 하나만 생깁니다. 하나만 생겨요. 하나만 생겨서 여기에 이제 접근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 encounter에 접근하고 싶으면 이 메소드를 만들 때도 정적 메소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스태틱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 접근하고 싶으면, 자, static int로 해서 get value, get count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const를 쓰면 안 되고요. const를 쓰면 안 되고 const 없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const 한번 써볼까요? const는 당연히 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이제 딱 띄워주네요. 얘는 정적 멤버라서, 그러니까 정적 멤버라서 const를 이렇게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return encount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값을 설정할 때도 static void set count, 자 int encount에서 써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같이 가는 건 좀 곤란하니까 따로 써주면 encount는 count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정적 멤버 접근은 좀 특이해요. 자, 정적 멤버 접근은 화살표라든지 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접근은 콜론 2개로 합니다. 클래스 명하고 클래스 명에다가 콜론 2개로 접근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my 클래스에 콜론 2개 하고 set count라고 하는 겁니다. set count 그래서 200 합시다. 200 하고 얘를 추려하고 싶으면 인스턴스가 없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을 쓰고, 클래스의 접근은 항상 콜론 2개거든요. 그래서 get count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태틱으로 이제 선언했는데, 얘를 내가 스태틱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언은 했는데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스 파일 만들어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 경우 다시 한번 해봅니다. 추가를 해서 사용물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my 클래스에 스태틱을 이제 썼거든요. 여기 썼단 말이에요. 여기 썼는데 얘는 정적 프로퍼티인데 초기화는 클래스 바깥에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스태틱 프로퍼티에 정의도, 그러니까 정의도 바깥에서 해야 됩니다. 자, 선언은 해줄 수 있는데 이 정적 프로퍼티가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의도 이 클래스 바깥에서 꼭 해야 합니다. 클래스 바깥에서. 그래서 초기화와 정의를 바깥에서 해야 됩니다. 이 선언은 클래스 안에 해줄 수 있지만 하지만 정의와 초기화는 클래스 바깥에서 해줘야 됩니다. 얘는 클래스에 딱 하나만 있는 정적 프로퍼티라서 이 바깥에서 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헤더 파일 인클루드를 해야 되고요. 얘는 my class.h 얘가 필요한데 헤더 파일도 하나 만드는 게 더 좋겠네요.
자, 새 항목으로 해서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리네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테스트 클래스 한 쪽에서 얘를 갖고 올게요. 정적 멤버 때문에 헤더 파일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고요. 쌍쌍페 하면 이제 마이 클래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 마이 클래스에 있는 카운트를 여기다가 선언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자, 인트로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자, my class 밑에 있는 nCount가 있는데 얘는 자료형이 뭐였습니까? int였습니다. int였고 얘 초기에 한 게 예를 들어 -100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include 안 했으니까 다시 include 해주고요. 자, 만약에 내가 setCount 하지 않고 출력을 한다면 원래 초기 값인 -100이 나올 거고요. 이제 setCount를 한다면 200이 나올 겁니다. 우리 앞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카운트를 하는데 이름을 함수 입력 이름을 이제 nCount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는 경우 있으면 이때는 이름이 같기 때문에 정적 멤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이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my class에 콜론으로 접근해 가지고 값을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 마이 클래스에 가가지고 우리 봤을 때, 자, 요 스태틱으로 쓰는 경우는 콘스트를 쓰지 않는다는 의미를 이제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getCount라는 거는 클래스의 정상적인 이 메서드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쓰는 인스턴스 메서드가 아니고 정적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 정적 메서드는 const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지를 않아요. 이 const라고 함수 선언 뒤에 붙이는 const는 인스턴스의 메서드에 이제 쓰는 겁니다. 쓰는 거고 요 const에 이제 조정하는 거는 이제 보통 통상적인 인스턴스 메서드랑은 다르기 때문에 const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태틱인 경우는 뒤쪽에 어떤 꾸민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스태틱을 쓰는 이 멤버 정의는 스태틱 프로퍼티를 접근할 때만 쓰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자, get number라고 해서 void.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여기에 return해서 300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얘는 스태틱 멤버라서 접근을 하려면 클래스 이름에 콜론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정적 멤버를 이용해서 이 클래스 설계를 좀 더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적 멤버는 왜 사용하는가 하면 여기 명확하듯이 자, 인스턴스 만들 때 인스턴스의 프로퍼티로 각각 만드는 게 아니고 클래스당 하나로만 딱 메모리 고정해서 만들기 때문에 스태틱을 잘 써주면 메모리가 절약이 됩니다. 인스턴스만 다 만드는 게 아니고 클래스당 하나만 만들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많이 쓰는 경우에 공통되고 각각 인스턴스마다 값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인스턴스로 만들어주는 게 스태틱, 그러니까 정적 멤버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좋은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태틱으로 만드는데, 자, 스태틱에서 const에 int, 그 다음에 at my number, 진짜 상수인데 이게 변경되지 않고 항상 이제 쓰는 거라고 하면 이런 스태틱으로 정의를 하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얘는 이제 정적이며 상수인 프로퍼티입니다. 정적이며 상수인 프로퍼티입니다. my class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const int에 my class에 자 my number 예를 들어 3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태틱이면서 const인 거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민말이 참 많죠. 꾸민말이 참 많은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메서드를 만들 때 함수 선언 뒤에 입출력한 다음에 뒤에 const 쓰는 거는 인스턴스 프로퍼티에 대한 접근성을 표현을 하는 거고, 스태틱의 경우는 쓰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